민주당 한정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게 일명 양진호 방지법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돼서 최근에 법안이 발의된 줄 알았더니 네. 이게 2016년 10월에 발의를 하셨고 네. 또 제가 알고 보니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이미 똑같은 법안을 발의하셨었어요. 예, 했었습니다. 거기 19대 국회 언제적 얘기예요? 2013년 아마 여름쯤에 제가 발의를 했을 거예요. 이야, 그랬다가 그러니까 자동 폐기된 거예요? 자동 폐기됐죠. 19대는 논의조차를 하지 논의조차 못하고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참, 2013년에 어떤 계기로 이 법안을 발의하시게 됐어요? 2013년 그때가 봄이었는데요. 4월경에 어떤 한 분이 저희 의원실을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본인이 맥쿼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전문 컨설팅을 그렇죠. 해주기도 하는 그런 미국계 업체인데 회사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맥쿼리에서 그간 한 3년 동안 일을 했었던 분인데 3년 동안 그 업무 능력을 평가받아서 승진도 하고 예. 연봉도 한 1억 정도에 가깝게 받을 정도로 아주 어떤- 본인 흔히 말해서 좀 잘 나가고 있는 분이셨어요. 전문직이네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헤드가 그러니까 상사가 바뀌면서 자기를 스카웃했던 그러니까 본인도 스카웃 당해서 사실은 이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서. 그 헤드가 바뀌면서 이 아시아 헤드가 이분을 하향 전보를 했어요. 원래 이분이 했던 일이 전산 기획인데 창고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직급도 한 단계를 낮춰서 강등시킨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엔 좀 억울하잖아요. 예, 내가 예, 이 업무도 아니고 한데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정보 구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가 이분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보 구제 신청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 카드를 지워버려가지고 주 사무실은 아예 들어갈 수 없게 해놓고 이분의 책상을 화장실 앞으로 빼버리고 그러니까 화장실 앞에? 네, 화장실 예. 앞으로 빼버리고 화장실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다 쳐다볼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게 만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제 유령 취급을 그렇죠. 이렇게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하니까 이것을 내가 싸울 수 있는 어떤 노동법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해서 예. 본인이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 찾아보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네.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더라.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외국은 뭐 그런 것이 없을까 하고 오히려 해외 사례를 찾아봤더니 예. 해외에는 EU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각각의 유형까지를 아하. 나열해서 해놓은 게 있어서 이분이 그거를 들고 이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이렇게 당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이런 그 부당 그 정보라든지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사실은 지방노동위원회 가서 봤더니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네. 너무나 많더라. 네, 그래서 네. 입법적으로 좀 해결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법제화를 했던 것이죠. 정말 전문가가 샅샅이 조사해서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법이 네네. 없다. 네. 선진국에 있더라. 이런 법을 만들면 된다. 네. 한정혜 의원도 그때 그 전까지는 몰랐죠, 제대로. 그 전까지는 저희가 보통 이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성희롱과 관련한 성폭력과 맞아요. 관련한 부분이 시작이 되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거나 하는 것들이 네. 있고 왕왕 얘기가 되는 게 직장 내 왕따가 얘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해외에서도 구체적으로 사례화되어서 이게 입법적으로 정리가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제 이분이 찾아오시면서 저도 이제 살펴보고 해외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좀 해야 되겠구나. 네. 왜냐하면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 양진호 사건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너무 심각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단지 이렇게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더 많죠. 뭐. 많고 숨겨져 있었을 그러니까요.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네. 이건 이제 어떤 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뭐라고 규정해서 어떻게 처벌하고 뭐 어떻게 예방하자는 겁니까? 그 그렇습니다. 핵심 내용만 좀 정리해 주세요. 핵심 내용은 일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 이러이러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일단 정의를 하자라고 예. 한 건데 그 내용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네. 정의를 했고요. 예. 이제 처벌 조항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서 피해 근로자에게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는 네.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요. 처벌 조항도 딱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도 있습니다. 예방 처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일단 실시를 하고요. 이걸 의무화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하고요.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제 행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징계한다든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로 인해서 피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그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합리한 또는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이런 신고가 있어서 피해가 확인될 경우 가해자한테는 징계를 해야 한다. 그렇죠. 피해자한테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사업주의 의무 조항으로 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둘 다를 안 했을 경우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법이네요. 뭐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그 현장에서 직접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은 훨씬 더 좀 뭐랄까 좀 잔인하다고 할 정도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실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 이제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양준호 대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상황을 직접 당한 사람이 보기에는 이 정도의 처벌 이걸로 그냥 면피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얼마 거죠. 전 그 직장갑질 119의 그 분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직접적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 반쪽짜리 법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뭐 의원님 설명을 들어보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만 있는 겁니까 현재는? 이제 가해자가 이제 같은 노동자의 경우에 이제 직장 상사일 경우에는 그 상사에 대한 직장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조직 내 규율로서 징계 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 간의 사인 간에는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사인 간에 예를 들어서 폭력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폭력 행위로 인한 별도의 형법 조항으로 어쨌든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도 조치로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근기법의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제대로 된 조직 문화와 직장 문화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또 내부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조치를 무엇을 담아야 하느냐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 같은 종사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조항 같은 건 이 법안에는 넣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별도로 폭력 행위가 있었다 하게 되면 이제 별도로 규율을 해야 되겠죠. 뭐 어쨌든 그 직장갑질 119나 이런 거에서 볼 때는 좀 미흡하지만 그나마 뭐 예방해라 그리고 확인될 경우 반드시 징계해라 뭐 등등의 그렇습니다. 조치가 조치가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그렇습니다. 잠깐만 첨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 그런 괴롭힘이 있고 또는 폭력 행위가 있고 했을 때 피해자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직장 내에서 있었던 일이고 우리 회사의 잘못하면 이 일이 바깥으로 알려졌을 때 회사의 명예를 실추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죠, 대부분.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한 조치, 불리한 조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정해놓은 그러니까 것입니다. 그런 불합리하게 막으려고 하는 조치를 취하면 사업주 처벌받는다는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난 19대 국회에는 자동 폐기됐고 이번 국회에는 아마 양진호 덕분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가 돼서 환노위 통과됐죠. 환노위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모든 당 의원이 다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사위에 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되고 있어요? 법사위에서 이제 한 두 분 의원이 이게 좀 추상적이다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막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이완영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의원께서 좀 막으셨고요. 그리고 이완영 의원께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아마 장제원 의원께서 거들어서 이것을 법안소위 제2소위로 계류를 시켰는데 저는 법사위원장께서 여상규위원장께서 그 제2소위로 계류하지 말고 전체 회의에다 두고 차라리 논의를 하십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제2소위로
넘기자고 해서 결국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국회에서는 이제 법사위 제2소위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타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들을 다시 논의하는 소위인데요. 네. 이 제2소위로 계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무덤으로 들어갔다라고 다 표현을 하시거든요. 살아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심폐소생해야죠. 그렇습니다. 그 추상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대해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네. 이 표현이 애매하고 추상적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의 형태 자체가 행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저희 의원실을 찾아줬던 사람도 화장실 앞에다가 책상을 두고 왕따 시키고 모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게 하고 예. 그리고 점심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가버리고 네.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행위 하나를 하나하나를 다 나열을 해야 되는 것이냐. 예.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괴롭힘을 주는 행위로밖에 할 수가 없고요. 해외의 네. 사례를 보면 훨씬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열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이제 내가 그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 어디다 가서 하소연하는 겁니까? 일단은 직계 상사가 나에게 괴롭힘을 예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한다 그렇게 괴롭힘을 준다라고 하면 예. 사실은 사업주에게 사업주한테. 이것은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관련한 기본적인 책임은 사업주가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주한테 가서 우리 부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다. 했어요. 네. 그럼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사실관계 파악을 하겠죠. 예.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직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인사규정에 따라 적절한 징계를 하고 그 징계 전에 아까 소개하실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될 경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확인의 주체가 그럼 사업주예요? 사업주입니다. 네. 사업주이고 사업주가 자기 역할을 잘 안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노동부나 이런 데다가 진정하고 예, 진정을 할 수도 있겠죠.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에다가 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해당 네.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만약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또 사업주가 당사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양진호 그렇죠. 케이스가 그렇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한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에 바로 알겠습니다. 직접 진정을 하면 되게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이 법의 표현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런 걸 당했다라고 하면 일단 사업주한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할 것이고 사업주는 진상조사를 아마 할 테고 근데 진상조사가 당신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난 노동부에 진정하겠소까지 이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진상조사 결과 이건 당신이 오해한 거다 이런 판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업주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요. 사업주의 판단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을 때 만약 이건 당신이 맞다. 부장이 잘못한 게 맞으니 내가 부장을 징계하겠다. 당신한테는 불이익 안 주겠다. 이런 게 잘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조사해 보니 당신이 이건 오해한 거다. 괴롭힘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또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는 거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괴롭힘인지 아닌지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했다 손 치더라도 절차상 다 확인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절차는 확인돼야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무고의 행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노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 내용이 일정 부분 논의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행위는 일어나지 않게끔 일단은 그러니까 원인과 행위를 제공한 사람과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담았죠. 그리고 그 환노위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다 동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의했습니다. 동의하시고 실제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법안을 내셨어요. 비슷한 법안을 내셔서 같이 병합해서 저희가 심리를 했습니다. 근데 유독 지금 아까 이완영, 장제원 두 분이 계속 안 돼 그러면 영원히 못 하는 겁니까? 안 돼 그러면 영원히 못할 가능성도 있죠. 아니 법사위원장도 어떻게 못해요?
법사위의 기본적인 방식이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근데 네. 모든 이제 법안 소위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표결 처리를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안 됐을 경우에 이제 표결 처리를 하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네. 저는 이것을 아주 안 하겠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뭐 자꾸 수정이라도 하자고 하면 좋죠. 근데 이제 자구 수정을 손댈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본인들이 자구 수정을 하자고 딱 이렇게 달려드시면 네. 실제로는 자구 수정을 할 내용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그냥 네. 자꾸 수정도 아니고 그냥 계속 검토하자라고 있는 게 그게 뭐냔 말이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조금 제가 좀 그래 놀라기도 하고 조금 실망스러운 게 특히나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제일 먼저 하셨던 이완영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노동부 관료 출신이세요. 예. 다른 부처도 아니고 예. 노동부 출신이세요. 그 노동부 출신 중에 노동자 편이 아니라 기업 편인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조금 그 멀리 나간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만 들어도 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심폐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심폐소생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네. 예, 다시 인구에 회자될 수 있도록 예, 해주시는 것 이런 예. 것들이 좀 크게 저는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 듭니다.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누구 있습니까? 거기에 뭐 저희 금태섭 의원님도 계시고 네. 많이 계십니다. 금태섭 의원 뭐 하는 거예요? 좀 아니요. 소리를 내야죠. 계속 하자고 하고 있고요. 계속 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그게 제일 답답합니다. 이제 하자고 해도 논의에 응해주지 않으면 네, 심의 알겠습니다. 자체가 안 되니까. 청취자분들 그런 거죠. 다들 들으셨죠? 우리 심폐소생기에 같이 힘을 좀 모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